자, 오늘도 워싱턴 DC의 박재영 박사 연결해 봅니다. 북핵 미사일 경고가 나왔다는데요. 오늘도 박재영 박사 연결해 봅니다. 네, 박재영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박재영입니다. 네, 북핵 미사일 경고가 나왔어요? 예, 먼저 잠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어가지고 제가 예. 대통령 전용기? 그 지금 대통령 전용기 보내서 그거 한국 땅에서 국민 세금으로 엄청난 돈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나라 돈 써가지고 자기가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청와대 예산 집행도 이게 감사를 국회에서 하는데 불필요한 예산 집행으로 이건 분명히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고, 이게 분명히 이 대통령 전용기 운영 규정 같은 게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어긋나는 걸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다 이게 또 법을 어기는 거고 예산 함부로 쓴 거 이런 거에 대한 다 제약이 가해져야 된다고 보는데, 근데 또 더 한심한 건 뭐냐면은 아까 계속 그 쇼하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전에 그 초기에 취임 초에 커피잔 들고 그런 쇼하고 돌아다니고 매 쇼할 때마다 제가 막 그거 비판했더니 참 그 생각 없는 좌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런 쇼라도 해주는 대통령 있었냐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지랄을 하고 앉았네. 그러니까 그때 박원순이 서울시에 그 미세먼지 줄인다고 버스 며칠 공짜로 수십억 갖다 붓고 나서 아무 효과 없었을 때 유시민이 방송에 나와서 그랬죠. 시장님의 따뜻한 마음은 느껴지잖아요. 이런 말은 방금 보고 사람들 뒤집어졌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제정신 때문에 다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나 있다는 게 좀 끔찍합니다. 그러니까요. 박원순 얘기 나오니까 박원순도 쇼도 엄청 했잖아요. 더울 때 옥탑방에 가서 아이고 땀 삘삘 흘리면서 생쇼하고 나 진짜 이자들은 하여튼 어떻게 이렇게 아이고 자 어떤 뉴스인가요?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지난 연말까지 북한하고 미국이 상당히 좀 긴장이 고조됐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여러 가지 코로나 우한 폐렴 이런 문제 딴 것 때문에 정신 없다 보니까 이 북한의 미사일 핵 문제 이게 좀 사실 많이 묻혀 있는데 지금 이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이 사령관이 오늘 미국 상원 회의에 출석해서 이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 발사를 위해 이제 비밀리에 엔진 실험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 미사일 발사 능력 개발을 했을 가능성을 또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테렌스 오셔네시 사령관이 그러니까 김정은이 지난 12월에 막 그런 협박했죠. 자기들 이제 전략 무기 공개하겠다. 미국이 그런 시한 안 지켜줘서. 막 이런 위협을 한 후에 이게 처음 어떻게 보면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능력에 대한 경고 공식적으로 나온 건데요. 이 사령관 얘기가 김정은이 이 새로운 무기가 뭔지 이게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엔진 실험은 이 북한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ICBM을 시험할 준비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또한 이 무기가 북한이 미국과의 갈등을 더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면서 미국도 여기에 대한 좀 대응 능력을 더 강화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현재 김정은이 이 제재 해제, 비핵화 이런 거 요구하면서 북한하고 미국 계속 이 협상이 결렬된 상태에 있는데 그 뒤로 아직 북한이 ICBM이나 핵무기 공식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재개하지는 않고 있죠. 자기들이 이거를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 않을 수도 있다, 이 정도 위협은 했지만, 그런데 이 작년에 김정은이 주요 무기 실험 재개하겠다 이제 위협한 거고, 그러고 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겠다 이런 거였는데 아직 그 뒤로 공식적인 무슨 드러난 움직임은 없었지만 지금 그러니까 미군의 이쪽 최고 담당자가 책임자가 이 부분을 이제 경고를 한 겁니다. 북한이 이 핵 미사일 실험 능력을 더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 로켓, 핵 실험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좀 너무
다른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네. 이 문을 이렇게 잊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아, 이거 중요한 뉴스인데.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예, 얼마 전에 김정은이 막 네. 흑사인 백두산에서 백마 여럿이서 타고 네. 사진 사진 나와서 그랬었죠. 네. 근데 그 말이 얼마 전에 작년 가을에 이 러시아에서 수입한 말이라로 추정이 된다 이럽니다. 작년 10월에 러시아산 이 순종 말을 네. 12마리를 수입을 했는데 한국 돈으로 뭐 한 9천만 원 정도를 주고 이 말들을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저 사진 찍고 폼 잡으려고 수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군요. 예. 그 작년에 이게 그렇게 수입한 거는 그 전에 2015년에 이 61마리나 러시아 말을 수입한 적이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많이요? 네, 거의 20만 달러 주고 그 말 수입한 이후로 또 가장 큰 규모인데 이 말들을 왜 뭐 먹으려고 수입한 건 아닐 텐데 저건 사진 한번 찍으려고 저렇게 수입을 하는지 이 북한은 전부터도 러시아에서 이런 순종 말들을 계속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이 2010년에서 19년 사이 동안에만 또 무려 이 적어도 138마리의 러시아 말을 한 60만 달러 그러니까 뭐 6억이 좀 넘겠죠, 한국 돈. 6억 5천 7억 정도 되네. 예, 말을 거의 뭐 140마리 가까이 수입을 하고 그랬대는데 이게 러시아 말을 수입하는 거는 사실 북한이 핵 문제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받고 있는 가운데서 또 이루어진 건데 이 말은 이 사치품 이 제재 대상으로 안 들어가 있는지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크게 제한할 이유가 없었겠죠. 왜냐하면은 말 수입하는 것까지 뭐 유엔에서 신경 쓸 일은 별로 없지 않았을까. 근데 이 북한 언론들은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이 백마 타고 러시아 백두산에서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공개한 바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어떤 일종의 뭐 상징적인 과시를 한 거죠. 자기네 그 지도력이 이렇게 있는 약간 신비스러운 지도자 같은 그런 모습을 공개를 했는데 이거 역시 문재인 이상견을 쇼하는 거죠. 그렇죠. 저렇게 이 공산당 이 좌파들은 쇼에 능하니까 하여튼. 예, 근데 문재인이 뭐 대통령 전용기 지멋대로 저러면서 쇼하려다 오히려 잘못하면 욕만 먹게 생긴 것처럼 김정은도 저렇게 지금 가뜩이나 북한 주민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저런 돈으로 말 수입해 사진 한번 찍으려고 저러고 다녔다는 거 알면 오히려 쇼한 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 원성만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게 여기 저 댓글에는 말이 불쌍하다고 그러네요. 저 뚱돼지를 신고 말이 고생한다고 나오네요. 자, 다음 뉴스 어떤 겁니까? 네. 예, 지금 미국 정치 소식인데 네, 펠로시요. 예, 하원 의장이 CN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번 그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자기들의 여러 가지 전략, 그 계획 이런 거를 밝혔는데 가장 이제 강조한 건 이 트럼프 어떻게든 재선을 저지하겠다. 자기들은 그러겠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금 대선 경선 후보 여러 명 중에 누가 나가도 트럼프보다 그 사람이 나을 거다. 그러니까 가면 트럼프를 깎아내리면서 어떻게든 자기가 막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내 경선, 자기네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무엇보다 트럼프 재선 저지하기 위해서 당이 단합을 해야 된다. 아주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뭐 우리 우파에서 계속 지금 총선 앞두고 단합을 강조하는 거와 뭐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 펠로시가 그 당의 단합을 강조하고 어떻게든 트럼프의 재선을 저지해야 된다는 거를 아주 강력히 주장을 했지만 자기가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 같은 거는 절대 밝히지는 않고 있죠. 물론 뭐 마음속에 누군가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 펠로시가 또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국정연설 할 때 그 모습을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상 선거 유세장으로 이용을 했다. 국정연설을 그러면서 비판을 하고 자기가 이 트럼프가 연설하고 이렇게 올라왔을 때 펠로시가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트럼프가 그냥 무시를 해버렸었죠. 그러고 나서 연설 끝났을 때 펠로시는 일어나가지고 그 연설문을 이렇게 찢어버렸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트럼프가 자기하고 악수하자고 손 내밀었는데 외면해서 그래서 그 연설문을 찢은 거는 뭐 직접 상관이 있는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비판하냐면 자기가 그 연설문
여러 장 중에서 거짓말이 없는 페이지를 찾을 수 있었다면 그걸 찢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난 그걸 거짓말이 없는 페이지를 찾지를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이제 끝까지 트럼프를 비판을 했는데 하여튼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절실하겠죠. 어떻게든 트럼프 재선 막고 네. 자기들이 정권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어떤 자기들의 입장을 아주 강조하는 그런 인터뷰였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아이고 박지영 박사 오늘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근데 NC 펠로시도 좀 뭐랄까 좀 옹졸하다고 좀 편협한 정치인 것 같은데요. 예. 아, 뭐 버퍼링이 좀 많이 있었나요? 네. 돼지도 말을 타는겨. 허허 구님. 아, 진짜 백마가 무거운 북돼지 때문에 개고생한다. 작두님. 자, 정종김님, 남북한 모두 쇼 정권이다. 그러게요. 원래 그 옛날서부터 프로파간다, 선동, 선전, 이게 이 공산주의, 이 좌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무기예요. 왜냐면 정상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의 어떤 그 호응을 못 받으니까 이런 쇼나 선동, 심지어 세뇌 교육 이렇게 해야 어떻게 좀 맥히니까. 왜냐면 독재를 해야 되고 일당 독재를 해야 되고 언론 탄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아주 쇼들을 잘합니다. 거기에 이제 생쇼까지 문재인의 생쇼까지. 여러분들 재미나게 오늘 글들을 많이 올려주셔서 예. 재밌네요, 여러분들 표현들이.